독고타기 독수리술도가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문이 열리자 마광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그를 쏘아봤죠. 왜 오셨어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러 온 거죠? 아니면 무슨 핑계로 우리를 흔들러 오신 겁니까? 그녀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오흥수와 오천수는 독고탁을 보자마자 분노로 몸을 떨었죠. 당신 같은 사람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당신한테 무슨 진심이 있어요? 그 잘난 욕심이 진심이겠죠. 여기 더 있을 자격 없으니 당장 나가요. 흥수의 고함이 술도가 안을 울렸어요. 하지만 독고탁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사과하겠다는데 제발 받아줘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죠. 마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어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껏 우리를 속이고 괴롭힌 게 누구인데요?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롭히고 뒤에서 이간질한 게 누군데? 오천수는 분노를 터뜨렸어요. 당신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돈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아요? 독고탁은 고개를 숙였죠. 내가 잘못했어요. 신라주조 회장 자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 보니 내 잘못이 보이더라고요. 제발 사과를 받아줘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오흥수와 오천수는 그를 문 밖으로 끌어냈죠. 당신한테 무슨 진심이 있어요? 그 잘난 욕심이 진심이겠죠. 여기 더 있을 자격 없으니 당장 나가요. 가라고. 믿을 수 없어요. 문은 굳게 잠겼고 독고탁은 캄캄한 밤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차가운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그 비 속에서 독고탁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죠. 예전에 강렬했던 권력과 욕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위엄과는 달리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마지막 용기를 내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장미애는 독고탁 욕심과 오만으로 인해 상처받아 집을 나갔죠. 그래도 독고탁이 걱정되어 몰래 집에 새벽에 들어와 밥을 차려놓고 나가는 장미의 손길에서 진심이 묻어났어요. 독고탁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그녀, 이혼을 요구하며 등을 돌린 그녀를 증오했고, 하지만 그녀가 세리에게 어제 아빠 검찰에 불려가서 많이 피곤했을 텐데 아침밥 꼭 드시라고 해 라고 말하던 음성을 독고탁은 방에서 다 듣고 있었죠. 잠시 후 장미애는 집을 나가고 독고탁은 부엌으로 내려와 차려진 국을 천천히 떠먹었어요. 국물이 뜨겁게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죠. 눈앞은 흐릿해졌고 가슴 어딘가에서 더 깊은 통증이 일었어요. 비로소 그는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진심이 독고탁 마음을 흔들었죠. 얼마 전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당신의 욕심이 당신과 신라주조를 망치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떳떳하게 살아봐요. 그녀 말은 독고탁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죠. 독고탁은 처음엔 반발했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뒤엔 두려움이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모든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미애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녀가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은 그의 마음을 녹였죠. 그는 딸 독고세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독수리술도가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수리술도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서 무릎을 꿇은 독고탁의 모습은 처절했는데요. 온몸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리에서 시작된 저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고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악행, 공금 횡령, 음해 영상, 가족을 조롱하고 괴롭힌 모든 흔적이 순식간에 그를 짓눌렀죠.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잘못했어. 독고탁은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흐르는 것조차 모른 채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어요. 불빛 한 점 없는 새벽이었는데요. 독고탁 몸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고통으로 바뀌고 고통은 곧 감각의 마비로 변했죠. 입술은 차가웠고 숨결은 점점 얕아졌는데요. 이대로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깊은 의식 저편을 스쳤죠. 딸 세리와 아내 장미의 얼굴이 마지막 기억처럼 떠올랐는데요. 멀리서 누군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어요. 난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는 서서히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죠.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독수리술도가 문이 열리고 오천수와 오흥수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진 독고탁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게 뭐야? 밤새 여기 있었던 거야? 오천수 목소리가 갈라졌는데요. 오흥수도 놀라서 어깨를 급히 흔들었죠. 독고탁 씨, 정신 차리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독고탁을 부축해 급히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의 정막 속에선 심박기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는데요. 독고탁은 병실 하얀 침대에 누워 초췌한 모습으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말라붙은 입술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죠. 그런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각자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봤는데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죠. 심한 저체온증과 탈진입니다. 밤새 무리하게 몸을 혹사한 탓에 경련을 일으켰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정을 취하면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오흥수와 오천수는 누워있는 독고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는데요. 오흥수가 마지못해 입을 뗐어요. 진짜로 이 인간 밤새 거기서 무릎 꿇고 있었던 거야? 그 목소리엔 여전히 분노가 묻혀 있었지만 어딘가엔 연민도 느껴졌죠. 오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심이었나? 작게 중얼거리던 그 말에 두 형제의 시선이 순간 마주쳤는데요. 억눌러 두었던 분노가 갈등처럼 마음속에서 올라왔다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외면하고 싶었던 독고탁의 진심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병상에서 독고탁이 눈을 떴는데요. 얼굴엔 수척함이 남아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과 달랐어요. 그날 마광숙은 병실에 조용히 들어와 앉았어요. 예전엔 정말 괘씸했지만 세리도 있고 범수도 있으니 용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녀 말에 오흥수도 잠깐 망설이긴 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처음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더는 부정할 수 없었죠. 독고탁의 진심이 피부로 스며들듯 서서히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엔 오범수가 병문안을 왔는데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자 독고탁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세리와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오범수는 가만히 들어줬어요. 고마워. 내 딸을 사랑해줘서. 그 눈가에 순간적으로 고인 눈물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진심이었는데요. 병실 공기조차 무겁게 침묵했어요.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세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내가 감히 받을 수 있는 행운입니다. 장인어른. 그 말을 듣자 독고탁은 입술을 떨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언젠가 듣고 싶었던 그 호칭 장인어른이라는 말이 독고탁의 가슴을 울렸죠. 곧이어 세리가 병실로 들어왔는데요. 독고탁은 힘겹게 그녀 손을 잡았죠. 아빠 정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해도 괜찮다고요? 그녀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기쁨이 서려 있었어요. 허락해줄게. 정말 축하한다. 세리야. 독고탁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세리의 따뜻함은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품 같았어요. 며칠 후 독수리술도가와 오씨 형제들은 깊이 고민한 끝에 탁을 향한 용서를 결정했어요. 마광숙이 대표로 앞장서서 피해 입은 가족을 대신해 정식 탄원서를 준비했는데요. 탄원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독고탁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깊은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변화를 위해 그리고 그가 다시 발을 딛고 살아갈 기회를 위해 관대한 처분을 간청드립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탄원서를 읽던 그 순간은 숨소리조차 아득했는데요. 판사는 독고탁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봤죠. 그 눈빛엔 아무 말 없이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한숨을 내쉰 뒤 말했어요. 피고인은 뉘우침과 진정한 반성을 보여줬고 피해자들도 용서를 청하기에 이에 따라 감형을 결정합니다. 그는 짧은 형량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